2021년 1월 위험한 물건에 산 지 2년 됐어 하는 수레를 세웠던 일. 이 리프는 너무도 사실적인 이야기에 많은 수레 주민들이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고 물건 이야기. 우선 여기서 물건이란 한자는 똑같아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로 쓰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며 물건이라고 발음하는 것에 저항은 갖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의 두 채널. 일은 이런 어떤 일을 써보겠구먼 이라는 둔탁한 관서지방 사투리로 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 물건에 산 지 2년이 지났다 라는 일은 지금까지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수레 주민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 그 말에 대해 일단 야지부터 날리는 수레 주민들. 그냥 뭔 일이 있었다고 쓰면 될걸? 그 외로도 한자인 하자 물건을 대체 어떻게 읽는 거냐며 자기의 지식이 딸리는 걸 도마 위에 올려 만방에 자기의 멍청함을 알리는 수레 주민. 근데 솔직히 한자가 어렵긴 합니다. 계속해서 하자 물건이란 게 뭡니까? 질문하는 바보 같은 수레 주민들이 군웅할거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일은 하자 물건이란 결점 등이 있는 무슨 일이 있었던 물건을 말한다고 설명하죠. 그 일은 현재 22살로 20살 무렵부터 밤일을 동경해 가고시마에서 수라곡으로 이사했어 라는 것. 여기서 수라곡이란 북도해권에서 파생된 말로 어수선한 지역이나 도심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북큐슈의 후쿠오카현이 수라곡으로 불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라곡으로 이사한 이유를 단순히 집세와 물가 문제였다라고 하네요. 게다가 팔리면 도쿄로 갈 예정이라면서 자신만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일은 일단 지인이 하는 밤일에 관계된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 밤일에 관계된 가게라는 게 그 유명한 루이다의 주점이냐? 드래곤 퀘스트에 등장하는 바 모양의 술집이냐고 물어보는 놈에 대해 일은 보이즈 바라고 대답하죠. 일본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보이즈 바란 남자가 카운터에서 바텐더처럼 술을 따라주는 여성향의 술집이기도 하고요. 호스트클럽처럼 누님의 등골을 빨아먹는 시스템이 아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자는 물론 남자도 출입이 가능하다네요. 물론 여기서 일하려면 세수대야가 반듯해야 하겠죠. 그리고 일은 어차피 살려면 집세가 싼 쪽이 좋다고 생각한 바 이 보이즈바의 점장에게서 사연 있는 물건이라면 지인이 알아봐 줄 거다며 일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사연이 있는 집이라는 걸 들었어도 귀신 같은 거 무섭지도 않고 솔직히 싸면 어디라도 좋아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연 있는 물건을 보러 갑니다. 여기서 본 집은 아직 신축으로 오토락 기능이 달린 맨션의 4층이었죠. 그리고 그 집의 집세는 현재는 35,000엔이지만 처음 1년은 29,000엔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조사해봤더니 같은 층의 다른 집은 집세가 70,000엔 정도였다 라며 왠지 일의 집만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들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싼 집세로 인해 입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러나 그 집안은 살짝 더러웠고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어쩐지 욕실만은 벽부터 욕조까지 전부 새삥이었던 겁니다. 벽도 바닥도 욕조까지도 전부가 새하얗고 흠집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일은 여기서 사람이 죽었구나 깨닫습니다. 거기다 입주 후에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LED 전구가 깜빡대기도 한다는 작은 괴기현상이 일어났다나요. 그래도 일은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LED 전구가 깜빡된다는 건 이상하구만. 그 말에 대해 어떤 쓰레 주민이 끼어듭니다.
그렇게 일은 이 사연 있는 집에 살기 시작해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 현상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일은 업무의 일환으로 술을 잔뜩 마시고 꽐라가 된 채 점심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일은 쉬지도 않고 자고 있었다는데요. 저녁에 문득 잠에서 깼더니 욕조에 물이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본 일은 취해서 내가 물을 받아버리고 말았던 건가 생각했습니다만 평소에도 욕조에는 들어가지 않던 일이라 내가 받았을 리는 없다며 위화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주인에게 연락을 넣었고 사연 있는 집이라는 게 진짜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가볍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후로는 딱히 아무런 일도 없어 이 현상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쯤 오랜 기간을 쉼없이 계속 일만 하던 일이었습니다만 드디어 피로의 한계를 맞게 되어 그날은 휴가를 얻어 집에서 느긋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를 넘었을 때 욕실에서 갑자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 소리를 들은 일은 우와, 또냐? 생각 욕실을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욕실에 가서 봤더니 나오고 있었을 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도 전혀 젖어있지 않았고 물이 나온 흔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일은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나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 그런데 그 뒤로도 1시간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온 모양으로 그때마다 욕실을 확인했는데요. 역시 욕조도 바닥도 젖어있지 않았고 물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에 평소라면 공포를 느낄 판이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와서도 일은 난 진짜로 피곤한 거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걱정하다가 그대로 새벽 3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후 일은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욕실을 확인했는데요. 여전히 바닥도 욕조도 젖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과 의자만이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대단한 일도 한청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는 뭔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 후 일은 이번 사건에 대해 멘션 주인에게 보고한 뒤 이전에 이 집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물어보기로 했던 거죠. 그러자 주인은 일 전에 살던 입주자도 밤일을 하고 있었다며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호스트였던 모양인데요. 손님과 싸운 바람에 돈을 떼먹히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거의 사건을 듣던 어느 스레 주민이 잔인한 금액이란 건 어느 정도일까? 라며 호스트의 빚 액수를 물어본 바 일은 그 호스트는 수라국에서는 유명한 놈이었다 라며 싼 맨션을 살 정도의 금액이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욕실에서 정기적으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던 일이었습니다만 소리가 들릴 뿐으로 실질적 해도 끼치지 않으니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게 됐고 그 사연 있는 물건에 계속 눌러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무렵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게 됐고 여친까지도 생긴 일은 충실한 매일을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의 여친이 처음으로 집에 자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의 집에서 게임을 해가며 뒹굴거리며 지내고 있는데 여친이 목욕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의 여친은 같이 목욕해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모양으로 따로 욕실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친이 먼저 씻으러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려고 했습니다만 물이 끊겨 있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세면대나 주방의 물은 평소처럼 나오고 있는데도 욕실만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리업자를 부르려고 해도 이미 영업시간이 아니고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 러브호텔에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집을 나설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일이 또 그때처럼 가짜 소리인가? 생각하면서 어떤지를 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수도꼭지를 분명히 잠가 놓았을 텐데 왠지 샤워 쪽으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에 둘은 갸웃대면서도 물이 나오니 다행이라고 생각, 러브호텔에 가기를 멈추고 그대로 욕실에 들어가기로 했죠. 그 후 샤워를 하던 여친이었는데요.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라면서 욕실에서 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이 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만 가스는 틀어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일이 욕실로 가서 온도를 체크했는데요. 분명히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일은 여친에게 뜨거운 물 제대로 나오잖아 했습니다만 여친은 단호하게 찬물만 나오잖아 며 우겨댑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여친이 장난치고 있나 생각했다는데요. 그런 말을 하며 화를 내는 여친의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고 추워서 얼어붙은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일이 따뜻한 물 나오고 있어 하면서 장난스럽게 샤워기에 따뜻한 물을 여친에게 뿌렸는데 왜 찬물을 뿌리냐며 노발대발하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일은 여친의 몸 상태가 나쁜 건 아닐까 걱정이 돼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친을 욕실에서 일으켜 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만 그녀는 그러는 와중에도 추워 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여친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는 거죠. 하지만 열을 재봐도 평소보다 낮을 정도로 열은 없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병상을 조사해봅니다만요. 딱 맞는 증상도 없습니다. 하여 일단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여친은 완강하게 그걸 거부. 추워 하면서 침대로 들어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젠 어쩔 수도 없다고 느낀 일은 우선 옷을 잔뜩 입혀놓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몸은 따뜻해지지를 않고 피부가 이리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얼음장처럼 점점 차가워지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친은 그대로 1시간 정도를 침대 안에서 추워 하며 계속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일은 딱 한순간만 화장실에 가려고 여친에게서 눈을 떼고 맙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여친이 침대에서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일이 집안을 찾아보는데 다시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욕실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욕조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친의 모습이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일이 놀라 억지로 여친을 욕조에서 꺼내려 합니다만 추우니까 그러지 라며 끈질기게 욕조에 몸을 담그려고만 합니다. 그런 여친의 이상한 행동을 듣고 예? 무섭? 하는 스레 주민들. 그 외에도 이 오래된 귀신을 물리치려면 샤워 레버에 자물쇠를 거는데 벽에 구멍을 뚫어 시공하면 된다 등의 임대주택에서는 절대 안 되는 짓을 제안하는 무식한 놈까지 나타나 조언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일은 욕실 마개를 뽑은 뒤 여친을 어거지로 욕실에서 끌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을 데리고 나왔는데도 여친은 여전히 욕실로 돌아가려 했던 모양으로 그 상황을 본 일은 귀신이 관계된 건 아닐까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심령현상 같은 건 전혀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하여 모자란 대가리를 풀가동시켜 일단 소금이다 까지 생각이 미친 일은 주방에 놔둔 맛소금을 욕실에다 잔뜩 뿌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래서 여친에게도 소금을 뿌렸는데요. 그런데도 그녀는 욕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 짓을 새벽 5시까지 반복한 일이었습니다만 도무지 변화가 없던 그녀에게 점점 짜증을 느끼게 되어 여친을 무려 두들겨 패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여친은 일쪽으로 쓰러져 오고 맙니다. 숨은 제대로 쉬고 있었지만요. 이름을 불러봐도 흔들어봐도 깨어날 조짐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윽고 일은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여친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어디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 급기야 입원하게 되었다네요. 한참 뒤 여친이 눈을 떴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이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녀를 추궁합니다만 여친이 말하길 욕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억이 애매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친은 상태가 되돌아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일이 다시금 욕실을 확인하자 역시나 욕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현상 이후 일의 여친이 집으로 자러 오는 일은 사라졌고 일 자신도 이 체험을 계기로 이사 나가기를 결심했다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이 정도로 집세가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라며 지금도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욕실에서 소리가 들려오거나 전구가 깜빡대는 괴기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큰 해가 나타나질 않으니 이런 좋은 곳은 간단히 놓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살 것이다 라며 욕실의 어둠 속의 주민과 계속 동거할 것을 결심합니다. 게다가 사고 물건이란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사건이었다 라면서 남 얘기하듯 아가리를 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스레를 세웠던 이유로 코로나로 집에서 쉬었더니 또 물 흐르는 소리가 나서 생각났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스레 주민의 일전에 죽은 호스트는 투신한 거 아니냐 하면서 진상을 확인하는 듯한 댓글이 달립니다. 그 말에 대해 일은 욕조에서 나쁜 선택을 하려고 손목을 그었지만 결국 죽지 못하고 집에서 뛰어내렸다고 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레 주민은 괴기현상보다도 극단적 선택하는 게 제일 무섭다 부들부들 떨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여기부터 이 수레를 보고 있었더니 폰이 이상해졌다. 암창씨는 무섭대. 쫄아서 뒤집어지는 스레 주민까지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도 싸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등등 자기 자신이 하자인 주제에 겁을 집어먹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로 가득 넘쳐났던 겁니다. 그 후로 일이 다시 스레에 나타나는 일 없이 이 스레는 막을 내렸습니다. 일의 이 강한 멘탈은 대체 뭘까요? 미친 걸까요? 아니면 도른 걸까요? 오늘은 사고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2가지 올려보려고 합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있어서 좋으시죠? 다음은 엄청나게 야바이한 물건을 소개합죠. 2018년 8월 일은 예전에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물론 여기 나오는 일은 다른 일인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우선 일은 모 대형 부동산 기업 회사에 취직. 처음으로 배숙된 곳에서 펑펑 계약을 따내 S급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모양으로 그 영광은 눈 깜짝할 새 침체기를 맞고 맙니다. 그러던 때 지방에서 진학해 올라온 대학생이 싼 집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예산에 맞는 물건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도 일은 자기의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사고 물건을 그 학생에게 소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집세가
2만엔에서 3만엔 하는 싸구려 물건을 대량으로 소개하며 함께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며 어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들이 물건을 4건 정도 돌아다녔을 때 학생은 어떤 물건을 보고 엄청 마음에 들어 했다네요. 그것은 오토락으로 욕실 완비. 게다가 역까지 도보로 6분이라는 아주 좋은 입지에 세워진 5층짜리 맨션이었습니다. 얘네는 오토락 되게 좋아하네요. 그 집을 본 학생의 고양된 모습을 보고 어서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었던 일은 집에 도착해 가볍게 설명한 뒤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얼마 후 어느 날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일은 문득 그 학생에게 빌려준 물건에 대한 서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걸 읽던 중 이 물건이 엄청 위험한 물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맨션의 다른 집들의 집세는 9만엔인데 반해 학생이 빌린 집만은 집세가 무려 2만엔을 조금 넘는다는 것. 또한 그 서류의 특기사항에는 이곳을 빌린 고객은 모두가 야반도주하거나 집을 빼버린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빼곡히 특기사항이 적혀 있었다는데요. 글자가 망가져 있어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일은 더 깊이 파봐야만 하겠다고 생각해 과거 입주자 일람을 조사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과거 3명의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은 본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고 집안에 들어가 봤더니 집에는 생활감이 남아있었지만 본인은 실종되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입주하고 일주일 뒤 입주자의 애인이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입주자가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한 상태였다 라는 것. 게다가 경찰 말로는 그 시체는 사후 3주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주자는 괴성을 지르며 이웃과 트러블을 빈번하게 일으켜 경찰 사태까지. 그러나 그 며칠 뒤 근처 공원 미끄럼틀에서 목을 매 나쁜 선택.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입주자들의 과거를 본 일은 놀라움과 공포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사연이 있는 물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계약을 막 마쳤는데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큰일이다 라는 개 쓰레기 같은 사고회로로부터였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그 집 일이 걱정된 일은 학생에게 연락, 문제의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찾아갔더니 학생은 계약했을 때보다도 살짝 야유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꿈 내용은 모르는 숲속에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 깊게 물어보니 그 숲속은 나무들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고 같은 경치만 보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동안에도 꿈을 꾼다 라는 의식이 있는 모양으로 그저 꿈을 꾸고만 있는 것뿐인데 지독하게 피곤하다는 거죠. 또한 그 꿈을 매일 밤 꾸듯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무서워 잠조차 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심령적인 게 맞나 생각이 된 일은 고작 꿈이야? 어이가 없는 데다 문제 없음으로 판단. 학생의 집을 뒤로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학생이 꿈을 꾸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일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비탄한 호소마저 허망하게 일은 학생은 오래 잘 수 있어 좋겠네 라고만 생각한 채 적당히 가볍게 생각하면서 영업소로 돌아왔다네요. 그 후 일은 학생이 한 말조차 잊어버리고는 평소와 같은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이 사는 맨션 집주인이 일에게 연락을 넣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이 큰 소리로 뭐라 중얼대며 떠들어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라는 클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서둘러 학생 집을 향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학생이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건 아니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다 라고 일에게 알립니다. 네, 학생은 여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일은 입주자이며 학생이 여학생이었던 것도 있어 남친의 목소린가? 상대기 껄끄럽네 등 다시금 대충 생각하는 쓰레기 사고 회로의 전개를 보입니다. 그렇게 집주인과 일이 학생 집을 향했는데 그 여학생은 일반적으로 나와서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숏커트에 살짝 통통했던 학생은 바짝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전혀 손질하지 않는 건지 마구 자라 있었다네요. 그리고 일은 이웃들이 클레임을 넣고 있으니 조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런 일에게 계약할 때 심리적 하자 물건이라고 설명했냐? 추궁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일은 이전에 몇 사람이 죽었다 라고만 설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하자 물건이란 자살, 고독사 등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심리적으로 꺼리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흔히 자고 물건이라고도 불리며 이러한 부동산은 매매가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하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일본의 경우처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 시 이를 알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네요. 그런데도 일 외사의 누군가가 한 달간 그 집에 살았기 때문에 하자 물건이라는 걸 설명할 의무는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에게 충고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집주인이 일에게 다시금 연락을 넣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학생 일로 전화를 받은 일이었는데요. 당시엔 계약 성적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여러 가지로 바빴던 것도 있어 집주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학생 집이 하자 물건이라는 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불렀으니 진심으로 사과하며 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학생의 얼굴을 본 일은 이 집이 사고 물건이었다 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럴 것도 그때 봤던 여학생의 얼굴은 엄청 야바이하다 생각될 정도로 아주 바짝 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 학생은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보다도 더욱 야위어 있었고 집으로 들어간 일은 학생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전에 문제가 됐던 남자의 목소리가 확실해집니다. 여학생은 무려 음악 플레이어에다 와이어리스 스피커를 연결해 대음량으로 불경을 틀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목소리라는 건 그 불경을 읊고 있는 스님의 목소리였다 라는 거죠. 불경? 자기 나름의 대책인가? 이거 거짓말이야. 누가 살았다고 해서 이젠 괜찮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주자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야. 어딘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꿈을 꾸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구한 거 아니냐는 추측과 거기가 어딘지 알고 싶다며 근질거리기 시작합니다만 개 중에는 이리 학생에게 전할 의무가 없었다고 했던 말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잘라 죽는 놈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일은 고지 의무는 누군가가 한번 살면 사라진다 설명하죠. 그러자 다른 스레 주민들도 분명히 그래 라고 끼어들며 동조했습니다. 너무했어. 그러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했다며 일에게 경멸의 시선을 날리는 스레 주민. 니들은 계속 얼버무리면서 고지 안 하는 부동산이구만. 일의 회사는 그런 회사라며 어이없어 하는 놈들까지 나오게 되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일이었는데요. 불경 소리와 뭔가 장난 아닌 분위기를 느끼고 역시나 밖에서 얘기하자며 학생에게 권유합니다. 그 후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일은 학생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학생은 이전에 말했던 꿈을 아직 계속 꾸고 있다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게다가 그 집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일은 입주자 일람에 쓰여있던 3명의 실종과 안 좋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학생은
왜 안 알려준 거예요? 라며 일에게 화를 냈다는데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일은 고집 의무가 없으니까 라며 선뜻 대답했던 겁니다. 진짜 쌍놈의 새끼네요. 그 후 학생의 희망대로 집세 6만엔짜리 아파트로 옮기길 결정했다네요. 거기다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 집세의 절반을 일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회사나 상사에게 들킬까봐 무서웠다. 타고난 쓰레기 같은 모습을 한껏 발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도 무사히 끝나 한참이 지났을 때 일은 사내 회의에서 이전에 학생이 살고 있던 사고 물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상사들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배는커녕 소장조차도 뭐야 그게? 하며 아예 뭔지도 모르는 모습. 그래도 일은 아무리 해도 그 물건 일과 꿈 내용이 궁금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자세히 아는 사람도 없고 일 본인도 업무가 바빠지는 바람에 조사하길 포기했다네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맨션 부근에서 무려 대학생 둘이 목을 메고 나쁜 선택을 했던 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장소는 세 번째 입주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장소와 똑같은 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일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섬뜩하구먼 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 그런데 그와 같은 시기에 그 집의 주방과 벽지 교체가 행해지고 일의 선배가 자료를 찍기 위해 사진을 찍으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일의 선배는 집주인에게서 대학생 몇이 그 집에 맘대로 들어가 난리쳤던 일과 CCTV에는 나쁜 선택을 한 대학생이 집에서 공원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일은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올랐고 내심 엄청나게 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 입주자이고 일이 계약했던 그 여학생이 그날 딱 물건에 대해 상담할 게 있다 라면서 영업소로 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5번째 입주자냐 하면요. 3명은 큰일을 겪고 죽거나 실종됐고 하나는 부동산 업자가 한 달 살았던 그걸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똥땡이 여학생이 5번째 입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젠 집세 반을 너는 내지 않아도 된다 말하러 오는 건가 기대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만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러 오는 걸까 오들오들 떨며 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영업소로 학생이 오자 쓸데없는 말은 못하도록 아무도 들리지 않을 응접실로 안내,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는 눈짓을 보냈습니다만 학생은 그런 기대를 배신하고 울 것만 같은 표정으로 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맨션 근처 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학생을 아세요? 라는 질문을 해온 겁니다. 그 말에 대해 일이 알고 있어요 라고 답하니 그 여학생은 무려 실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날렸습니다. 게다가 이사한 지금도 그 꿈을 계속 꾼다고 훌쩍대면서 일에게 호소합니다. 거기서 일이 학생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은 대학생 둘과 그 여학생을 포함한 5명은 동아리 친구였다는 모양으로 술 취한 기세로 꿈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자 나쁜 선택을 한 애들이 그 집으로 가보자 하는 말을 꺼내 아직 반환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 그 사고 물건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던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살던 똥땡이는 안 죽었냐? 며 안달이 나는 놈이 나타나 다음 전개를 재촉합니다. 그 말에 일도 이젠 피곤하다 그럼 줄여서 쓸게 라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에는 무려 거짓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건 슬의 제목에서는 예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썼지만 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게다가
5번째 입주자인 똥땡이 여학생은 숲속에서 계속 방황하는 꿈을 꾸다가 보름 전에 목을 매 극단적 선택을 기도해 죽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서 술을 마셨다는 나머지 대학생 둘도 죽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날렸던 거죠. 그렇지만 꿈의 연쇄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일까지도 숲속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나무밖에 없는 숲속을 그저 영원히 계속해서 걷는 것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무 피곤해서 일도 할 수가 없다 라는 일. 그 후 일이 이것에 대해 선배에게 상담했더니 세상에 그 선배마저도 같은 꿈을 꾸게 되고 말았다 라는 것. 거기서 서둘러 액마기를 받았습니다만 그 액마기를 해줬던 신주까지 똑같은 꿈을 꾸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일은 이 꿈 이야기를 하면 전염되고 마는 저주 같은 거라고 봐 하더니 어떤 바이러스 이상으로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더니 어째서 꿈을 꾼 모두가 목을 매는 건지 그 이유는 꿈에 나오는 나무가 목을 매기 딱 좋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무 무서워서 자고 싶지가 않다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디 물건인지 알고 싶다. 그런 충격적 사실을 들은 스레 주민들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일은 조만간 뉴스에 나올 테니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지막으로 벌써 밤이다, 좋은 꿈 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스레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전개에 스레 주민들은 질겁하며 아연실색하는 모습. 에? 그 외에도 히 하며 낚시 아니야? 확인하는 개쫄보 주민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오컬트 게시판 주민들의 숲이라도 만들려는 거냐 하며 끼어드는 놈도 나오며 동물의 숲이 아닌 오컬트 게시판의 숲이 탄생했던 겁니다. 또한 누가 좀 도와줘라는 남에게 의지만 하는 놈도 나타났지만요. 누구 하나 이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이 스레에 다시 나타나는 일도 없이 이 스레는 끝을 맞이했던 겁니다. 잠들고 싶지 않아지는 이야기네요.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께서도 오늘 밤 꿈은 꾸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